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1.45% 내림세를, 코스피는 0.77%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 많이 들고 있을 종목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카카오 상황실 들어가 보시죠. 과연 주주 달래기 이번엔 통할 수 있을까요? 사상 처음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3천억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얼마까지의 그 목표를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회사가 좀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좀 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오늘 카카오가 장중에 7%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 3년간 그 잉여 현금 흐름의 최대 30%까지를 이제 이제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약 한 5% 정도는 현금 배당에 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에서 한 25% 정도는 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만 하지 말고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주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죠. 맞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카카오에서도 이번에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거기에 화답하듯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취임하신 새로 대표를 취임하게 되는 남궁훈 대표의 이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궁훈 대표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15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할 때까지는 본인은 최저임금만 받겠다라고 일단은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원래 대표와 임원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제 직업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은 선언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은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 주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의지와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명료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근무했던 회사가 CJ와 위메이드,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항상 그 회사의 그 대표로서 취임한 이후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는 아마 카카오도 이제 공식으로 이제 그 대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아마 자사주 매입을 바로 좀 실행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카카오가 좀 문제가 됐던 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분할 산장하는 게 계속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일단 보류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 주관사 선정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신임 대표님께서 이왕에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분할 상장에 대해서도 잠정 중단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면은 카카오 주가도 V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국내 증시의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서학 개미분들 아마존 클라우드, 아마존 배송, 아마존 물류 이렇게 그쵸.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요, 그 종목 이름이 뭐였지 할 때 일단 앞에 대기업 이름 치고 딱 엔터 누르면 쫙 나와요. 맞아요. 이게 너무나 얄밉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번에 좀 마음을 먹었으니까 아예 잠정 중단이 아니라 중단, 없던 걸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일단 의지를 보였어요. 약간의 그래 투자자들이 한번 믿어볼까라고 시선을 돌렸는데 여기서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 실적과 관련되어서는 연간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온 편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일단 4분기 매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1조 7,85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인직원 성과급 및 각종 비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 예상 그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1,700억 사이였는데 1,000억 원을 살짝 넘는 금액대로 아마 끝난 게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이 실적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톡비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요즘에 뭐 친구 목록이나 아니면 대화 목록 상단에 이제 그 광고가 계속 떠 있죠. 그게 바로 톡비즈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 증가한 4,750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와 모빌리티 쪽의 매출 성장력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7% 증가한 3,99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카카오에서 실시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바로 톡서라 플러스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톡서라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카카오톡을 그 이제 사업용으로 또는 비즈니스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꼭 좀 가입을 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자동으로 백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 내용, 그다음에 뭐 사진이나 동영상, 그다음에 서류 파일 같은 것들도 이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00기가를 이용하는데 월에 990원만 이제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카카오 플랫폼 안에 탑재된 서비스들이 나름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약진하고 있다라고 네. 평가하셨어요. 그럼 노력으로 과연 분위기 전환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 투심 회복 가능할지 이정민 팀장님의 투자 의견, 카카오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한 줄 평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테마는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 최저 거래 대금이 이번 주에 6조 원대를 찍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조 원대였는데요. 오늘도 제가 오전장 딱 10시에 제가 재보니까요. 2조 5천억 원 코스닥 시장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게 코스닥 시장이 작년에 그래도 나름 활발할 때는 12조에서 14조 원대까지도 거래 대금이 충분히 좀 제공이 됐었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산소 포화도 측정기나 아니면은 자가 진단 키트와 관련된 작은 테마들은 있었지만 시장을 관통할 만한 이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테마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가 지수가 반등할 때는 분명 그런 테마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할 매수로 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기존의 이제 윗가격대에 물려 있는 주주분들은 네.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매수청 가격은 9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5만 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8만 2천 원을 된다라면 이제 손절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만 원이 딱 네. 오늘 나온 그 이슈와 맞물리는 가격입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 8만 2천 원.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다. 좀 눈여겨볼 때가 됐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카카오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뒤통수 치는 일 절대 없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죠. 실적부터 내고 말하자 크래프톤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이 이야기는 게임주한테 다 네. 화내고 싶은 건데요. 너희들이 뭐 메타버스, P2E, NFT 이런 성장,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임부터 성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쵸. 이번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화를 내셨습니다. 크래프톤도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얼마만큼의 안 좋은 수치인가요? 네, 워낙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좀 미달하는 성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4분기 매출은 4,440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3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이제 25.9% 증가를 했고요. 이익은 53.6%나 감소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면은 매출은 1조 8,86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39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로는 매출은 2조 원대를 그래도 좀 넘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측면이 높았는데 이번에 2조 원을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이런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기대감이 높았던 뉴스테이트의 매출이 모바일 전체의 그 5%인 15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다시 역산을 좀 해본다라면은 일 매출이 평균 3억 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개파락하는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P2E에 쏠렸던 그 시선이 이제는 게임주도 그래 너네 실적부터 보고서는 그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실적으로 초점이 좀 바뀌게 될까요? P2E 게임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지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릴 때마다 특히나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들고 계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P2E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1차 붐은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차 붐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그친다라면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임주들도 손절성 물량들이 어제 대폭적으로 좀 쏟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P2E 바람을 좀 몰고 왔던 게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네. 네, 위메이드가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면면을 좀 뜯어봤더니 결국에 코인 이제 매도한 금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P2E도 게임이 재밌어야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이제 원히트 원더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에 또 다른 게임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차기작들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어쨌든지 받쳐줘야지만 주가가 꾸준히 상향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딱 컴투스 홀딩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은 1,45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4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8.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8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2E가 어쨌든지 내가 결국에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 게임 자체가 매력적이어야지만 결국에 유저들도 꾸준하게 유지된다는 거를 아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좀 공유하는 그런 좀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게임주들이 또 한 번 밀리는 와중에 컴투스 홀딩스는 전일의 낙폭을 다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실적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오늘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장중에 낙폭을 점점 키우면서 우량하더니 지금 7% 넘게 밀리고 있거든요. NC소프트도 게임 내에서의 대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왜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네, 뭐 실적도 당연히 실적이지만요. 네. 그동안 이제 투자자분들이 나름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제 8천억 원 정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아마 이것을 계기로 좀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하는 측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워낙 위메이드 여파가 게임주 전체적으로 많이 퍼졌다 보니까 NC소프트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 2, 3주 전에도 그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린저 씨의 머니 파워를 기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리니지 W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출시된 지 100일을 이제 간 넘기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잡은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는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 기사가 좀 나오고
가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그 다음 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약화될수록 그 게임주 섹터 안에서 우리가 투자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늦지 않게끔 다시 옮겨 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만 내 예수금을 좀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실적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돌면서 먼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가깝게 급락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참 기대했던 이번에 게임주의 IRD 실적 발표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했던 한 주가 실망의 한 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주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주 평과 또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한 주 평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잡으라는 해규전은 잡지 않고 주가를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그 이제 최근에 특히나 이번 주 중에 워낙 이제 게임주들이 그 주가가 좀 부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주 평을 좀 정의를 좀 내려봤고요. 저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래프톤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히트 원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 리니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리니지가 주 소득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NC소프트를 자리 잡게 하고 지금도 판교의 등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히트 원더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과 재미를 동시에 잡아야지만 결국에 주주들이 원하는 주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게임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컴투스 홀딩스가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적으로 이제 그 런칭과 관련되어서 나올 뉴스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게임주와는 조금 차별화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2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3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그랬습니다. 검은 사막 이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고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위에 도깨비도 내놓으면서 펄어비스의 가치, 몸값을 더 높이고 있거든요. 크래프트도 원히트 원더 한계를 뛰어넘게 바라겠고, 또 신님이 지금 실적 안 찍히면 가차없이 폭락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게임주 컴투스 홀딩스를 최선호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키옥시아 덕분에 바로 테스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제 최현동 매니저님도 오늘의 공략주를 키옥시아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키옥시아라는 그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를 이제 적극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공동으로 일본에서 공장을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재료에 오염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재료 자체가 오염이 되면은 웨이퍼를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그 공정에서 약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런 단발성 이슈지만 그 여파는 한 분기 정도는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발성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웨스턴 디지털과 그다음에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2위, 그다음에 4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위와 3위는 당연히 국내 업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반사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4%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1%가 채 안 되는 0.9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는 단발성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를 그리고 상승할 모멘텀은 충분히 된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겨울이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오늘 또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경쟁사들의 사고 소식,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환경도 좀 우호적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원익 IPS나 테스, PSK가 3D랜드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수혜를 볼 종목으로 꼽히던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세 개 방금 언급하신 업체들 모두 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사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일단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테스 먼저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관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전방 업체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M15, 그다음에 M16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인식될 만한 뉴스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장비가 파운드리 라인에도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SK하이닉스로 장비 입고가 현재 진행이 될 스케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평택 공장 지금 증축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그 옆에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잘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에서도 투자 집행을 만약에 올해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한다라면은 시장을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제 투자 진행이 좀 있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간 최대 실적 달성 기대에다가 우호적인 환경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수혜주가 거론되지만 그중에는 테스를 저희가 꼽아봤거든요. 현재는 0.58% 소폭의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는 이 테스, 사도 괜찮을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투자 한 줄 평은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치고 대성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동사의 이제 경쟁업체가 이제 위기에 빠진다라면 당연히 동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26,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37,0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 23,7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황실에서는 세 가지 대표 종목을 통해서 인터넷 업종 카카오를 확인해봤고요. 게임주, 여기에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민 팀장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제 구미가 당기게 하는 종목은 반도체, 테스가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안에서 탑이었는데 네. 팀장님도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때 네.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다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도 결국에 SK하이닉스와 관련사들 위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실적을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테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컬님께서 요니님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 같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행복을 도와주신 이정민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